이어서 2부 마지막 순서는 델 테크놀로지스 백연진 상무님의 Accelerate from Ideas to Innovation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시고 여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내용을 들으시느라 고생이 좀 많습니다. 비도 그쳤고요. 날씨도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제 말씀이 그만큼 좋은 맑은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요란한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 회사가 델 테크놀로지스가 해마다 하는 행사예요. 뭐냐면은 이노베이션 지수를 만듭니다. 이노베이션이 각각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7-8천 명의 그 패널이 있고 그 패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귀하가 속해 있는 그 기업의 그 회사의 그 조직의 디지털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혁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설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근거도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지수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국내 자료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공개적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업데이트 될 거니까 그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저기 맨 앞쪽에 여기가 이제 일종의 리더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혁신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혁신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분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진행시키려고 하면은 가장 크게 좀 이렇게 걸림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림돌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 여기 한 5가지 정도로 크게 대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실제로 작업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든지 작업하는 것이, 어디서든 일하는 것이, 어디서든지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비용이 꽤나 높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IT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한 44% 정도의 IT 결정권자를 그분들이 대답하시는데 비용 통제가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 이게 클라우드 비용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용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섀도우 I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 IT를 통해서도 많이 새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클라우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그렇게 받기도 하고 그런 플랫폼들을 열심히 만드는데 거기서 이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안은 너무나도 말할 것 없이 중요한 과제이죠. 사실 최근에 또 보안 사고도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엣지단,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저희는 굉장히 엣지의 진심입니다. 저희 회사가 엣지에 굉장히 큰 진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5가지로 또다시 이제 세분화시켜 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사용자들로부터, 즉 인플로이,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시는 많은 대다수의 임직원들로부터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고 그 인사이트를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저희 같은 이제 인프라 기업이라든지 혹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회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추출해냈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한 6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개선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뭔가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실제로 그 아까 전에 그 인덱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인덱스 상에서 봤을 때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드레이퍼입니다. 드레이퍼는 낯선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 우주항공이라든지 혹은 우리는 뭐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무기들을 갖다가 개발하는 그런 데 있거나 혹은 그 인공위성 기술을 개발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R&D 컴퍼니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1,800명 이상의 그 임직원들이 대부분 다 R&D에 좀 속해 있고 그런 기술들이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뭐 GPS라든지 이런 기술도 이쪽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드레이퍼는 그런 면에서 개인들의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의 그 새로운 입사자들이 들어와서 그날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들이 바로 그날 들어와서 그날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그 기기들을 다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뭐 랩탑 컴퓨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랩탑 컴퓨터 중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헤드셋이 있는데 헤드셋으로 이 줌이라든지 혹은 팀즈 미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사용자의 경험이 끊이지 않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기의 작은 디바이스일 수도 있지만은 그 디바이스가 실제로 설계상 그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방해하지 않게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좋은 결과로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많은 제품들이 사실 저희가 취급하는 그러한 제품들이고요.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내지는 그 모니터까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커버리지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심플하게 그리고 사용 가능하게 제공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실 여기 바로 이 트랙에서도 이전에 그 ESG를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ESG의 하나로서 저희가 에셋 리커버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IT 자원을 어느 일정 정도 쓰다가 보면 이제 폐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폐기를 시킬 때 이 데이터를 적절히 잘 처분했느냐, 폐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서스테이너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서 우리가 폐기하는 자산이 지구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탄소 절감이라든지 이런 노력에 저해되지 않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셋 리커버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절히 데이터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서비스이고, 가까이 그 IT 기기들, 즉 남아있는 하드웨어들이 적절히 잘 디스포절, 그러니까 폐기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실제로 ESG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잘 되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폐기물 서비스까지도 제공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조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멀티클라우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멀티클라우드는 저희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멀티클라우드, 그러니까 멀티클라우드를 고민해서 설계한 제품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ATN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요. 그 알래스카 같은 데 가면 좀 극지지 않습니까? 좀 춥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그 회선을 깔고, 마치 KT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좋은 기후 속에 있지만은 알래스카라든지 혹은 섬대도 바하마 제도라든지 버뮤다라든지 이런 식의 좀 안 좋은 곳에 그 회선을 깔고 네트워크를 깔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거기에도 역시나 우리 KT 클라우드처럼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에 들어갔던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멀티 클라우드를 염두에 둔 설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를 가지고 있어서 별도의 아키텍처링을 다시 할 필요가 없었었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자사의
그러니까 고객사의 그 자산, 그 IT 자산들을 클라우드로 이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장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될 델 에이펙스라고 하는 그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이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하고 밖에 그 나가서 보시게 될 그 뭐 메가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지금 협력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를 바이 디자인, 즉 설계 단계에서부터 끄집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든지 워크로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를, 예전엔 저희가 이런 말들 많이 했습니다. 모던 데이터 센터. 그럼 데이터 센터에 좀 포커스를 뒀다 그러면은 이제는 모던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뭐냐면은 데이터에 보다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포커스 두고 있느냐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수직 농업이라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화분 같은 걸 쌓아서 LED를 광원을 비춰서 거기서 자라게 하는 뭐 그런 거는 도시 농업으로서의 수직 농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고요. GMO, 그러니까 그 유전자 조작 식물이 아닌 넌 GMO를 실제로 온실, 그러니까 유리로 만들어진 온실을 만들고 그 온실 속에서 키우는 그런 회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20년 넘게 그 생물 생장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초기 단계는 저기 그 48,000제곱미터라고 돼 있는데 48,000제곱미터면 잘 와닿지 않죠. 제가 축구장 넓이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것이 그 비즈니스가 커가니까, 특히나 미국 사회 내에서,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GMO 작물이 아닌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것에 대한 소비도 커지게 되면서 이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센터가 이게 그 필드가 이제 커지게 됐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40만 제곱미터니까 축구장 넓이로 한 56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도 7, 8배가 커졌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되면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농부 어떤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결국은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술적으로 뭐 사람을 갖다가 7, 8명을 7, 8배를 더 이렇게 뭐 이렇게 고용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서를 달았습니다. 이 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생장되는 화면을 이미지를 찍습니다. 그래서 찍고 그것을 고속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적절한 시점에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의 발자국이 아니라 컴퓨터상의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작물을 키우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단순하게는 여기에 있던 최초에 있던 사람들이 한 7, 8명 중에 그 재배자, 뭐 좋은 말은 재배자죠. 재배하셨던 게 농업을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더 많은 일을 하지만은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익충을 찾아내고 해충을 찾아내고 적절한 시점에 어떠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그곳으로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나는 농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냐. 일은 더 많아진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인당 생산성이 올라간 거지 일이 많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엣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그 진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엣지가 왜 진심이냐? 물론 이제 그 X86 서버라든지 뭐 짧게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혹은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작은 기기들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데이터 중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의 한 부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세션은 데이터를 백업하고 DR하고 뭐 비즈니스 컨티뉴티를 갖다 유지하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뭐 그 데이터를 갖다 백업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려고 하냐면은
비즈니스를 갖다가 계속해서 영속성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어디서 생기느냐는 겁니다. 그 데이터의 시작이자 처음은 그 발원지는 바로 엣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엣지를 저희가 그 어떻게 했는지를 좀 이렇게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이제 포털이라고 하면은 예쁜 이렇게 대시보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철도 산업에서의 포털인데요.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무슨 게 문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뭐 포털이라기보다는 관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문에 이 열차가 통과를 합니다. 우리 그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열차라고 하는 거대한 동력 장치를 가진 이 기계가 움직이려면 그러면은 그 기계가 움직이는 동안에 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후 조건과 그리고 충격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비가 이 기차가 썩 좋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이쪽에 CTO가 이제 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 전에는 그 이 열차를 이렇게 검사하는데 한 8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손전등하고 분필 조각, 그래서 이게 랜턴 이렇게 들고 분필로 해서 체크해 가면서 어디에 문제 있어?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어디 보고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부품 만들어 두면은 다음 그 기차가 거기 도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포털 관문을 만들고 이 관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레이저, 센서 그리고 카메라가 360으로 비춥니다. 360으로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그 시뮬레이션 한 것을 360도로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어디다 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 상자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작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저희가 엣지의 진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모든 포털에 이런 관문에 저렇게 소형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저기에서 직접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냐면은 저게 이제 그 북미 지역을 관통해서 멕시코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종으로 연결되는 그 길이가 220만 킬로미터예요. 곳곳에 저렇게 포털을 만들고요, 관문을 만들고 거기서 수집해서 거기서 실제로 데이터를 직접 돌려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혹은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되는 그 부품을 저기 이 정비창에 들어가면 바로 수리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이제 좋아지냐면은 철도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철도가 가지는 그 시간에 대한 정확성을 갖다가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특허청에서 근무하면서 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 데이터 상대성 이론을 만들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에 대한 동기화가 연구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 굉장히 그 넓은 지역을 커버하다 보면은 열차 시간을 맞추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것을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극복을 해 나가는 것인데, 과거에 이제 열차 하나를 정비하는데 관찰하고 문제점 찾고 하는데 정비하는데 기본적으로 8분 걸렸다 그러면 지금은 그 8분 동안에 100몇 대, 120대 정도를 검사를 하고 검출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혁신을 이뤄내는 사례이죠. 이렇게 엣지를 보다 더 이렇게 심플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심플한 엣지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기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여기에 그 조그만 소형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그 서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서버가 아니에요. 뭐냐면 러기드라고 해서 왜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컴퓨터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이런 데가 뭐 잘 갖춰진 우리 데이터 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사실 나대지랑 다름없어요. 이런 좋지 않은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도 비교적 바람과 온도, 습도, 먼지 이런 것이 많은 환경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엣지 환경에서의 어떻게
그리고 데이터가 생성되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의 고민이었고 이런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보안, 아까 전에도 뭐 그 에어갭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에어갭 얘기를 통해서 오클라호마 시티를 가지고 있는 오클라호마 주정부의 이야기인데요. 오클라호마 주정부 같은 경우가 지금 산하기관이 한 189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189개, 우리나라 그 경기도청이 대략 한 25개 정도 되거든요, 산하기관이. 그럼 대충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돈을 지급하고 하는 것들이 꼭 이제 마치 주 정부가 은행과 비슷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과 비슷해지다 보니 시민들의 경험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런 식의 데이터 보호도를 만들고 에어갭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사이버 리질리언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회복 탄력성을 얼마나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던 케이스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건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몇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혁신에서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어떻게 이어가고 그런 혁신 속에서 저희가 했던 일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무엇보다도 멀티클라우드라든지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AI라든지 혹은 엣지라든지 데이터 중심의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니면은 어려운 일들입니다. 오늘 이거 좀 요 세션 끝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길에 저희 부스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브로셔 한번 좀 보시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현장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말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